시청자 여러분, 세계정세해부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전재현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막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현대적인 미사일 지휘 통제 체계를 필리핀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제의 무기 마닐라를 말 그대로 진짜 방공 요새로 바꿔놓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전쟁의 신경중추라 할 수 있는 두뇌로 각종 레이더와 암시 오 함다 한자 각군악가너야 근자 함자 금다 함야 한자 간야 감지기 함지한지야 인공위성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뒤 곧바로 대응까지 연결하는 통합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필리핀은 스텔스 전투기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온갖 비행체를 포착하고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공에 미사일을 마구 쏟아부으며 민간인을 위협했던 그 장면과는 정반대로 여기서는 누가 이 침략자이고 누가 방어자인지가 훨씬 더 명확해지는 셈입니다. 남중국해와 서필리핀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이 체계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 차세참 선담잔잠 사세자식 이 신산 신이 이인권 눈산 치년산 산을 이 분자유 군잔잔산자인 부쟁 위험 지역 정중앙에 꽂아 넣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구든 선을 넘는 순간 곧바로 발각되고 표적으로 지정되고 격추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처럼 슬그머니 들어와 기정사실화를 시도하던 힘의 정치가 이제는 고해상도 레이더와 데이터 기록 앞에서 생중계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도쿄가 단순히 미국의 동맹을 넘어 영내에서 전략적 후견인으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영토 주권을 지켜야 하는 수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일본은 점점 하나의 군사적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두고 고개를 숙이던 이미지에서 이른바 인도 태평양 안보의 건축가 역할로 서서히 이동하는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조용하지만 매우 위력적인 한 번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장비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전략급 방공 신경체계를 통째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곧 배치될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이 완성되면 필리핀 전역의 모든 레이더와 감지기, 각종 미사일 체계가 하나의 살아있는 네트워크처럼 연결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위협이든 몇 초 안에 탐지되고 위치가 특정되고 필요하다면 곧바로 요격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통합 방공망을 짜아 올리듯 필리핀도 같은 세기의 전쟁 논리를 미리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사 전문가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연결 구조가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점입니다. 그 결과 인도 태평양 전역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 방공 링처럼 작동하는 동기화된 영공 통제망이 형성됩니다. 일본이 과거의 레이더 수출을 올리스나 통kum이 거나 그의 그 싸움 그 온몸 든 그 이 온곤당 그리 이야 가이컴 덕분에 이번 계획은 각종 방산 수출 규정을 충족시키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간 형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장비 하나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전쟁 플랫폼을 통째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단순히 텔레비전을 한 대 파는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 조명, 음향이 완비된 전체 방송국을 통째로 세워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 이 시스템이 일본 육상자위대가 실제로 운용 중인 기술 표준과 같은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필리핀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연결하고 업그레이드만 하면 곧바로 최신 전자전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방공체계와 포병 시스템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러시아의 불법 침공만 그리고
침공에 버티고 서듯 필리핀 역시 미리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침략을 준비하는 자와 침략에 대비하는 자의 차이가 기술 표준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유도 장치가 장착된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40기. 이 숫자는 단순한 장비 목록이 아니라 육상에서 움직이는 방화벽을 의미합니다. 이 방화벽은 필리핀의 주요 해안가를 어느 순간이든 상륙군의 무덤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육군은 이 무기를 단순한 대전차 용도가 아니라 해상과 해변에서 접근하는 어떤 상륙 부대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다목적 차단선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전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해안을 따라 전자식 말뚝과 지뢰를 촘촘하게 박아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곳은 휴양지 해변이 아니라 무단 침입자에게 돌아갈 표가 기가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무언의 경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장비를 산산조각 내왔던 무기들, 그리고 중동의 공세를 무력화시켰던 체계들이 이제 필리핀 연안의 전방 방어 부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지 목표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전술 구도를 통째로 바꿉니다. 작은 부대들이라도 적의 전진을 봉쇄하고 요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역습까지 감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포병이 러시아군을 향해 보여준 비대칭 전술처럼 약자로 취급받던 세력이 갑자기 침입자에게 악몽이 되는 순간입니다. 괴물은 항상 덩치 큰 쪽이 아니라 준비된 쪽이라는 사실을 전장에서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바다 위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무언의 선언이 이미 나왔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 VRP 술루아는 중국의 함정 2척, 즉 해경 3104번과 해군 구역함 164번을 제치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제 이 술루 안에는 원격 조종 무기 시스템과 30mm 포가 장착되어 있어 드론과 고속정 그리고 각종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포문은 크지 않지만 한 발의 경고 사격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시대에는 이른바 힘자랑만 하던 대형 함정이 순식간에 이미지 추락의 주인공이 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그리 좋은 나눈 사진 한 장 찍으려다 국제적 조롱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필리핀은 함정과 항공기, 각종 레이더, 연안 공동체, 그리고 국제 동맹국들을 하나로 엮어 중국의 접근 움직임에 대한 칸난시라나 아테티야난쿠 아켄 이암 한시 이안 킹 이안 이아산 안데이 이에웅 이 시스템 전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들은 갈수록 촘촘하게 순찰을 돌고 있고 헬리콥터들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을 저공으로 선호해하며 모두 움직임을 감시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카보로 암초, 이 분쟁의 중심지에서는 이미 최소 8척의 중국 선박이 포착되었습니다. 군함, 해경선 그리고 민병대 위장선까지 익숙한 조합입니다. 어업 활동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어망 대신 압박을 투하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선 교신은 쉴 새 없이 오가고 필리핀과 중국 산인고 선박 간의 날선 무잠관, 무남, 무전, 우선 무전 공방은 사실상 매일 벌어지는 두뇌 싸움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감정에 휘둘려 목소리를 높이느냐에 따라 건다 치명적인 실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컴군남 한구 그렇금 보담대 적인 대사가 오가는 현장이지만 여기서 대본을 잘못 읽으면 떨어지는 것은 시청률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 영예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더 곤혹스러워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영국까지 이들 국가는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계획을 위한 여러 현면포 이즘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반쯤은 나토를 연상시키는 이 출연진 목록은 누가 악역을 자처하든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산들린드 기산이 도유구이 역시 전쟁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대가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 이미 세계가 지켜본 뒤라서 이제 함부로 칼을 뽑는 자는 그 후폭풍까지 계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필리핀은 단지 레이더와 무기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민, 연안 공동체, 신속 보고 체계, 다층적 정보망을 총동원해 하나의 전자 사회적 그물망을 짜고 있습니다. 이 그물망을 통빌드섬 통곡궁에 모타티 탄데의 신이 없습니다. 금땐 이습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포착되고 기록되고 곧바로 대응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찍어 올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인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해상 충돌조차 즉시 전 세계 재판대에 오르내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바다까지 필리핀은 자국을 진짜 방어 세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닐라발 소식에 따르면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인도태평양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2026년쯤 필리핀에 실물로 등간 가운데 승무는 군가 기회잔 할부 이칼 승을 있으면 나 고서 끝난 이스모리아나 열대 도입을 위한 협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투기는 각종 레이더와 전자식 감지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합하고 동맹국과 목표 정보를 목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고맛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KF-21은 단순히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먼저 보고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의 AA-50 전투기와 비교하면 한 세대 도약에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앞으로 필리핀 상공은 단순한 민항기 노선이 아니라 불청객에게는 냉검한 심판대가 되는 하늘이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업그레이드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번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대형 순시선 한 척과 중형급 선박 세 척, 잔혹과 요그리디 수색 구조, 순찰 추적 추격 작전에 투입될 각종 지원정을 확보하기 위해 약 50억 페소, 미화로 약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에어버스에서 공급받을 예정인 장거리 헬리콥터 7대는 먼 바다에서의 감시와 대응 그리고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들은 스카보로 인근과 캔군도 주변 같은 게 사카테 모고 부군치냐 카카카 합전자이에 나키가 카크라 사카카키 이에 세계에서 공대 시티 하늘과 바다의 사이를 메우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공에는 차세대 전투기가 대기하고 해상에는 길이 거의 100m에 달하는 순시함이 떠 있고 그 사이를 장거리 헬리콥터가 수시로 왕복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나라를 상대로 무단 침입을 감행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값싼 도박이 아닙니다. 누구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과를 몇 번이고 곱씹어 보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은 현대적인 미사일과 정밀 레이더 신속 대응 부대를 이미 갖추고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전자전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한 발 뭐에 발사면기야 미 한던 이 공간으로 가시명령기야 그엔 한 줄의 데이터 볼트 하나까지도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필리핀의 공군과 육군 해양경비대는 일본, 호주, 미국,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기술팀과 함께 동맹 표준에 맞춘 훈련한데 산나온 고난데 그는 바 건가 그 나이 있음이야 이야간데 이 한내 이 훈련은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전 시나리오를 통합한 훈련으로 모든 부대가 목표를 탐지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요격견 예격권 여도 감단 유격기 이미 이연 이게이션 놓기는 마냐 한난 기옥정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몇 초 안에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방공지휘센터에서는 일본제 지대공 미사일 타입 03이 레이더와 지휘 통제망 깊숙이 통합되어 중거리 요격 방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초음속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도 수십 초 안에 표적으로 삼아 격추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투기를 잔뜩 띄워 힘 과시를 하고 돌아가서는 나중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잡아떼던 방식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발사 버튼이 눌리는 순간 데이터는 이미 역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여기는 내는 컴컴만 칸칸치 이 기시 안콩다 칸나 한칸꾼나 한콩꾼 방금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의 무기고는 지금 너무 많은 공급처에서 온 장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한국 등 각국에서 도입한 스파이더, 브라모스, SSM 700K 같은 킨디키 들은 모두 서로 다른 통신 규격과 기술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현대전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를 조용히 수행 중입니다. 바로 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표준화하고 동기화하는 작업입니다.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무기이든 상관없이 전장에 나서는 순간에는 하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이 단순히 무기를 쇼핑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축소판 나토와 비슷한 전쟁 기계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각 부대가 제멋대로 각 시스템이 따로 놀며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군대와는 거리가 이 고미스비아손하가 아까 한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모두가 주인공인 줄 아는 팀워크는 결국 단체로 패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필리핀은 미리 알고 있는 셈입니다. 필리핀 국군비 뚜끄검다 삼밤 안나 기금방부는 또 다른 조용하지만 단호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인비인 안보 위험과 기술 스파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모든 해외 원조 장비와 기증품에 대한 검사와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레이더든 무인기든 통신 시스템이든 어떤 장비라도 공식 전력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투명한 모니터링, 보안 검증, 상세 기술 문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초고속으로 현대화되고 있는 필리핀 방위망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웃는 얼굴로 건네는 선물 상자 안에 어떤 코드가 숨어 있음이야 하던 나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자를 열기 전에 엑스레이부터 들이대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방어 구상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 안조 온난 양간 고문한 그다산는 야 처본 야 함는 그 사군농사와 공공 건물의 지하를 다목적 방공 대피소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평시에는 체육관이나 커뮤니티 센터로 쓰이지만 유사시에는 공습과 순항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공호로 즉시 변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스위스, 한국, 핀란드의 경험은 이런 다목적 지하 시설이 단지 민간인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 사회 위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스튜디오 세트처럼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즉시 지하 지휘소로 바뀌는 이 구조는 21세기 비전통 안보 전략의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일들은 군대 현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체질 전환입니다. 분산된 수동적 방어 체계에서 벗어나 통합되고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며 신속히 반응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형 전쟁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기술훈련센터, 모의 전투훈련장, 전략적 정비 보수 창고가 동시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첨단 무기를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척추이자 전선에서 고장난 미사일과 레이더를 현장에서 곧바로 수리하고 재정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미사일보다 더 위험해진 시대에 필리핀은 지휘망을 보호하기 위한 다층 암호화, 분리된 서버, 상시 감시 체계, 즉각 대응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방어에서 단 한순간 방심하면 하늘 전체를 덮는 방공망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방공 체계를 해킹하는 것은 전투기 한 대를 격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부를 수 있고 그냥 인터넷을 끄면 된다. 아니일 함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물류와 군수 체계도 동시에 정비되고 있습니다. 공군, 해군, 해양경비대 등 모든 조직이 같은 프로콜리 공투 아톰탑 프로토콜에 따라 연료를 보급하고 재무장을 하고 긴급 후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는 흩어져 있던 작은 방어선을 하나의 총력전 체제로 묶어 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바다가 잠잠하다고 해서 평화를 보장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해상에서 마주치는 충돌들은 예전처럼 포성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젠 냉랭한 리더십과 짧은 무선 교신만으로도 충분히 위기가 고조됩니다. 각국은 비살상 통제선과 위기관리 메커니즘 같은 일종의 조직화된 정글의 법칙을 해상과 공중에 차례차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교신, 한 줄의 신호가 잘못 전송되면 파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장은 말 그대로 극단적인 신중함이 요구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절제에 가면 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현대화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각종 전투기, 헬리콥터, 전투함 계약은 단순히 근육 자랑을 위한 쇼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깨우고 방산 산업을 장기전에 버틸 수 있는 군사 생태계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정비센터, 제작 공장, 기술자 집단들이 비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떤 전쟁이든 버티는 쪽이 결국 승자가 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성이 멎어도 살아남을 군대와 국가를 만드는 일은 전장에서가 아니라 공장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유명한 전투기와 군함이 항상 살상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거리 헬리콥터, 대형 구조함, 해상감시 레이더는 해마다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려내는 구조작전의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폭풍과 태풍, 지진과 해일이 몰아닥칠 때 군용 플랫폼은 새로운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이번 전쟁의 상대는 적군이 아니라 시간이며 승패는 생존자 숫자로 판가름 나는 전장입니다. 한편 항구와 어촌에서는 또 다른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양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 고리로 재교육되고 있습니다.
공동 순찰, 수상한 선박 추적, 비전 인지 등 지금까지는 군과 경찰의 몫이었던 역할이 점점 현장 주민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역 설명회와 연락 장교, 긴급 신고 한라이인은 모이하는 모이 안칸디란 아이 니만 다를 뿐 새로운 무기들입니다. 총도 포도, 미사일도 아니지만 철저한 준비와 제때 정보, 그리고 군과 시민의 신뢰는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든 위험 모두를 견디는 진짜 힘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미사일과 전함만이 국가의 힘을 만든다고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새로운 무기는 정보이며 총이 발사되기 훨씬 전에 이미 승패를 갈라놓는 것은 정보전과 여론전, 이 이슬람 이선도 군과 이들은 정교한 홍보 전략, 정례 브리핑, 투명한 보고, 위성 사진, 검증 영상까지 총동원해 더 이상 상대가 서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힘을 과시하되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투함과 방어 시스템, 완전 무장한 병사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는 그 순간은 단지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영토를 노리는 모든 세력에게 날아가는 직설적인 경고장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전략가들은 무질서가 폭주하지 않도록 외교적 판을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긴장 완화, 협정과 위기관리 메커니즘은 정보폭탄이 실제 폭탄으로 번지기 전에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국제법과 도덕을 무시한 전쟁이 어떤 외교적 고리와 경제적 파탄을 부르는지 세상이 이미 보았기 때문에 누구든 비슷한 길을 가려 한다면 그 대가 역시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터에서의 모든 결정이 장군이나 자동화 시스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한 발의 포탄이 발사되고 레이더가 목표를 포착하기 훨씬 전에 거대한 법률 체계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서 한 줄, 투자금 한 푼은 국제법과 각종 감사 규정을 넘나드는 미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방산지원 협정은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책임과 감시와 검증을 포함하는 묵직한 약속입니다. 의회는 서류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무기가 지배하는 시대에도 국가가 윤리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마지막 제동장치입니다. 정치의 복도에서만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목표를 식별하고 발사 명령을 내리는 전 과정은 극도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다층 방어 개념은 어느 하나의 시스템도 단독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발사 결정의 마지막 단계에는 반드시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경고를 보내고 분석하고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군대 최종 발생배 프로세스 잠배 한림 집중냐 검대 함내 공내 군내 근대 다송군가 관계 한계 그스군다 군내 이리에시 이름내 이리 이름의 부름을 가진 책임 있는 개인에게서 나옵니다. 이 인간의 서명과 승인 자체가 이성적 판단과 윤리가 마지막 방가쇠를 쥐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것이야말로 통제의 진짜 무기입니다. 전투기를 살 수는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부품과 정비 기술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값비싼 무기들은 가장 필요할 때 움직이지 않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현대 군사 세계에서 정비는 단순한 수리 작업이 아니라 마비와 침체와 싸우는 또 하나의 전장입니다. 각국은 유지비 한 푼까지 계산하며 예비 부품을 비축하고 기술 라인 애육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들의 무기가 전략적 짐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훈련의 전선에서는 동맹국과의 합동훈련이 단지 과시용 행사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휘 체계가 실제로 연동되는지, 통신 채널이 압박 속에서 버티는지 모든 실수는 기록되고 수정됩니다. 그래야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전체 시스템이 잘 맞춰진 시계처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잊고 있지만 후방은 두 번째 전선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국가도 위기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과 시민 대비 프로그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니 탄나다의 해피야. 훈련, 지역연락망, 자원봉사 구조대, 일선 의료진은 모두 군복만 안 입었을 뿐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병사들입니다. 간단한 안내 책자와 행동 요령이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손에 쥐어질 때 국가는 비로소 위기에 맞설 마지막 방어막을 갖추게 됩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군인의 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으로 사때 새로운 국방 모델 속에서 각종 커뮤니티 앱과 오픈소스 정보 플랫폼은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최초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바다 위에 눈이 될 수 있고 거리에 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생성된 데이터는 곧바로 작전센터로 전송되고 필요할 경우 신속 대응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민간이 항상 뒤에만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리핀은 슈단 후방을 지키고 군수품을 운반하고 구조 활동과 기지 경비를 맡는 중훈사 예비 조직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 통제를 받으며 작동하는 진짜 파수꾼입니다. 총을 들지 않고도 국가가 충격을 흡수하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근육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신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군대와 시민 그리고 국제 파트너 사이의 신뢰야말로 이 전략을 단지 존재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로 만들어주는 토대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 교육, 고미, 신의도 열린 소통은 사회 전체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견고해질수록 사람들은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도 이 방어선의 일부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러시아 침략에 맞서면서 보여준 그 끈질긴 연대의식은 현대전에서 어떤 미사일보다 강력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최전선은 더 이상 참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보 공간인 것입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